여러분의 품격 있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제 더 이상 엄마 혼자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곳인 줄로만 알았는데 요양원이라니. 아직 바깥 공기는 차갑기만 한데 오늘따라 거리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1년 전 욕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을 다친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 넘게 입원하고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졌고 식사 준비는 엄두도 낼 수 없었죠. 퇴원 후에는 딸이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와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딸도 직장이 있는 워킹맘. 점점 지쳐가는 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저로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엄마,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얼마 전 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3등급 나왔다고 다행히 요양원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니 요양원을 알아봤나 보네요. 요양원은 치매 환자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치매가 아니고 거동이 불편해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한 달에 150만 원이면 24시간 간호사도 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상주한대요. 프로그램도 많고 시설도 깨끗하고 딸의 말은 귓가에 맴돌기만 했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힘들다던데 아직 정신은 또렷한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 삶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요양원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나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은 모두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걸까? 그때 문득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서 봤던 공고가 떠올랐습니다. 시니어 케어 공동체 모집. 처음에는 그저 지나쳤던 그 글이 그날 밤 제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요양원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팡이를 짚고 관리사무소를 겨우 찾아갔습니다. 시니어 케어 공동체에 대해 물어보니 관리사무소 직원이 반갑게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아, 실버케어 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단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벌써 10분이나 신청하셨어요. 혼자 살기 힘드신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사시는 곳이에요. 자료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빈 상가 건물을 개조해서 1인 1실의 주거 공간을 만들고 공동 거실과 부엌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월 80만 원. 요양원 비용의 2분의 1 금액이었죠.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돌보며 사세요. 은퇴하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요리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걸로 서로를 돕는 거죠.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요양원보다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전문 의료진도 없는데. 딸을 설득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결국 일단 한 달만 살아보자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았죠. 이사 날 제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웠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고 자그마한 베란다까지 있었습니다. 전동 침대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옆방의 김 선생님은 30년 경력의 은퇴 간호사셨고 건너편의 박 할머니는 평생을 식당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김 선생님이 건강 체크를 해주시고 박 할머니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작했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입주민들의 통장 정리와 공과금 납부를 도왔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왔을 때 저는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지셨네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만의 특별한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김 선생님의 방에 모여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8시에는 박 할머니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함께 먹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 식단이었죠. 새로운 입주민도 늘어났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신 이 선생님은 매주 토요일 손주들이 오면 영어를 가르쳐 주셨고 전기기사였던 정 할아버지는 우리들 집의 모든 전기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다 보니 약 먹는 것도 자주 깜빡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건강지킴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만든 투약 시간표 덕분에 한 번도 약을 빼먹은 적이 없었죠. 어머니,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겠어요. 물리치료사였던 최 선생님이 매일 아침 재활운동을 도와주신 덕분에 2달 만에 저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밤에 갑자기 아프다고 해도 옆방의 김 선생님을 부르면 그만이었죠. 요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월 80만 원의 비용은 우리의 용돈과 약값, 공과금, 식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의 2분의 1 정도의 금액으로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딸아이도 이제는 안심합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손주들과 함께 찾아와 점심을 먹고 갑니다. 손주들은 이곳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모두 친구가 되었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것을 기다릴 정도가 되었죠. 엄마, 제가 요양원 얘기 꺼냈던 거 미안해요. 여기가 훨씬 좋네요. 어머님들 제 엄마랑 친구가 되어주셔서 제가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시니어 케어 공동체가 노인 돌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거창한 이야기보다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에는 이 선생님의 스마트폰 교실이 열립니다. 덕분에 이제는 모두가 영상통화로 멀리 사는 자녀들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죠. 수요일에는 박할머니의 요리 교실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지씩 요리를 배워서 이제는 방번제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저도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지 않았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된장찌개 하나는 자신 있게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추억 나누기 시간을 가집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인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전쟁을 겪은 이야기, 자식 키우며 고생한 이야기, 직장에서 성공한 이야기, 모두가 특별한 인생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돕고 살 수 있다니 참 감사한 일이에요. 김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시작된 공동체였지만 이제는 영혼의 벗이 되어 있었죠. 얼마 전에는 우리 공동체의 첫 번째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죠. 케이크를 자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갔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이런 행복한 순간들. 요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게 됩니다. 1년 전 욕실에서 넘어져 절망에 빠졌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공동체는 이제 1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78세의 음악 선생님도 계십니다. 덕분에 매주 토요일에는 노래교실이 열리고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온 건물에 가득합니다. 특별한 점은 우리가 서로의 건강지킴이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이 만든 건강 다이어리에는 각자의 투약 시간과 운동 계획이 꼼꼼하게 적혀 있죠. 누군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면 바로 알아채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기침을 하시더니 오늘 아침에 열이 있으시네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요.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더 섬세하게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출신 김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 응급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죠.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처럼 시니어 케어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견학하러 오기도 했죠. 혼자 살기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요양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돕고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의 특별한 점은 재능 나눔 시스템입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고 계시죠. 최근에 합류하신 정 할아버지는 40년간 목공소를 운영하셨답니다. 덕분에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구들이 새 것처럼 관리되고 있죠. 의자가 흔들리면 즉시 수리해 주시고 문고리가 헐거워지면 바로 고쳐주십니다. 사람도 나이 들면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가구도 때맞춰 손봐줘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감사하죠. 이영자 할머니는 평생을 한의원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위한 건강차를 다려주시는데 계절에 맞는 약재를 사용해 건강관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름엔 오미자차, 겨울엔 생강차. 이렇게 계절에 맞는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져요. 살다 보니 작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생활이다 보니 서로 불편한 점들이 생겼죠. 저녁에 TV 소리가 너무 크시네요. 화장실 사용 시간이 너무 길으신 것 같아요. 공동 부엌 사용 후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매주 월요일 아침 이야기 나눔 시간을 통해 이런 불편함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TV 시청 시 이어폰을 사용하기로 했고 화장실은 한 번에 20분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죠. 부엌 사용 후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리정돈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누군가 갑자기 아프거나 거동이 더 불편해질 때였습니다. 지난달에는 박할머니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 3일 동안 누워 계셨는데 우리 모두가 번갈아 가며 간호를 했습니다. 혼자 살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중증 질환으로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서로 간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옮기는 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케어하기 어려우니까요. 비용 관리도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월 80만 원의 사용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식비 35만 원 1일 3식, 간식 포함. 관리비 15만 원 전기, 수도, 난방비. 공동생활비 20만 원 청소, 세탁, 일상용품. 비상금 10만 원 긴급 상황 대비. 처음에는 공동 식사가 걱정이었습니다. 각자의 입맛이 다르고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할 음식도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할머니의 지혜로운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밥과 국, 기본 반찬은 다 같이 먹되 개인별로 필요한 반찬은 본인이 준비하는 것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현미밥을, 혈압이 있으신 분은 저염식을, 그리고 공과금 관리도 특별했습니다.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매일 체크하고 절약 방법을 함께 의논했죠. 빨래는 모아서 한 번에 하고 난방도 공동 거실은 같이 사용하는 시간에만 켜기로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만드신 우리 집 살림 노트에는 모든 지출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됩니다. 매달 말일에는 결산 보고가 이루어지고 남은 비상금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투명한 재정 관리가 공동체의 신뢰를 만드는 기초예요. 가장 큰 변화는 의료비 절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매일 아침 건강 체크 덕분에 큰 병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었죠. 어제보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오늘은 산책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시고 저염식으로 드세요. 실제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병원 방문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다 보니 불안해서 자주 찾던 병원도 이제는 꼭 필요할 때만 가게 되었죠. 응급 상황 대비도 철저했습니다. 각자의 방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과 거실에도 안전바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이 시간마다 당번을 정해 순찰을 도는데 이것도 우리만의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 노트였습니다. 우리는 입주할 때 각자의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 주치의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 시 어떻게 대처할지, 어느 정도까지 공동체에서 케어가 가능한지도 명확히 정했죠. 너무 무리해서 서로에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죠.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진심으로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전문 요양원보다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여기라면 정말 안심이에요. 계절마다 특별한 일과가 생겼습니다. 봄에는 베란다 텃밭 가꾸기, 여름에는 새벽 산책, 가을에는 공동 장보기, 겨울에는 김장 담그기.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텃밭 가꾸기는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방 베란다에 상자 텃밭을 만들어
방울토마토, 고추, 상추를 심었죠. 정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미니 화단 덕분에 작은 정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내가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리니 더 맛있네요. 식물을 키우다 보니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선생님이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서 진통이 심했는데 밤중이라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19를 부를까 고민했죠. 하지만 김 선생님이 파스를 붙여주시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주셔서 다행히 아침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야간 응급실 방문이 필요할 때는 누가 동행할지, 차량은 어떻게 부를지 등을 자세히 정했죠. 혼자 살 때는 이런 상황이 제일 무서웠는데 이제는 든든해요. 공동체 생활이 자리 잡히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수입 창출이었죠. 우리의 재능을 활용해 작은 돈벌이가 시작된 겁니다. 박할머니가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40년 요리 경력을 살려 근처 어린이집에 간식을 납품하기 시작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 모두가 도와 한과와 약과를 만듭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서 이제는 많을 땐 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겨요. 정할아버지는 목공 기술로 근처 주민들의 가구 수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수리는 우리 공동체 작업실에서, 큰 수리는 출장 서비스로 진행하시죠. 많은 돈을 받진 않아요. 재료비에 약간의 인건비만 받습니다. 그래도 40만 원 정도는 벌어요.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은 우리 공동체의 특별활동 기금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근교 나들이를 가거나 필요한 운동기구를 사는데 사용했죠.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만의 특별한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1년의 시행착오 끝에 정착된 우리 집 5가지 약속입니다. 1. 개인 공간은 절대 침범하지 않기. 방문을 노크 없이 열지 않는 건 기본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도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죠. 2. 하루 한 끼는 꼭 함께 먹기. 점심은 무조건 다 같이 먹어요. 아침, 저녁은 자유지만 점심만큼은 가족처럼 모여 앉아서 같이 먹습니다. 3. 건강 이상은 즉시 공유하기. 작은 감기 기운이라도 숨기면 안 돼요. 김 선생님께 꼭 알리기로 했죠. 4. 공동 비용은 정확하게 정산하기. 매주 월요일 아침 지출 내역을 게시판에 공지해요. 투명한 게 가장 중요하죠. 5. 매일 저녁 8시는 이야기 나눔 시간. 티타임처럼 가볍게 모여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눠요. 불만이 쌓이지 않는 비결이죠. 이런 규칙들이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은 규칙이 위에서 정해지지만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규칙이라 다르죠.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날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죠. 특히 주말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손주와 함께 시간.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려오면 이 선생님의 영어 교실, 정할아버지의 목공 체험, 박할머니의 쿠키 만들기 교실,
손주들이 할머니 보러 가자고 조르네요. 전에는 요양원 가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일요일 오후 가족의 날 운영. 매주 두세 가구씩 돌아가며 가족들 초대. 함께 준비한 점심 식사. 여름에는 옥상 텃밭에서 바베큐 파티. 다른 어르신들, 가족들과도 친해져서 좋아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가느라 찾아오지 못한 분들도 계셨죠. 그때 우리는 더 끈끈해졌습니다. 서로가 가족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잖아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가족들도 이제는 적극적인 지원군이 되었죠.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즐겁게 사시는 것 같네요. 실제로 우리는 더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스마트폰 활용 교실. 이제는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도 보고 택배 주문도 직접 해요. 매달 첫째 주 목요일 문화의 날. 박물관도 가고 영화도 보고 다 같이 가니까 겁나지 않아요. 격주 토요일 반찬 나눔의 날. 우리가 만든 반찬을 주변 독거노인분들께 나눠드려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월 80만 원의 기본 생활비 외에도 우리만의 수입이 생겼으니까요. 박할머니의 간식 납품 월 50만 원, 정할아버지의 가구 수리 월 40만 원, 김 선생님의 건강 상담 월 30만 원, 공동 텃밭 농산물 판매 월 20만 원. 요양원 갔으면 매달 150만 원씩 들었을 텐데 오히려 우리가 돈을 벌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1년 전 욕실에서 넘어져 절망에 빠졌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제 모습을 보며 미소 짓게 됩니다. 요양원이 정답일까? 간병인을 써야 할까? 자녀들에게 부담을 줘야 할까? 이런 고민들로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월 80만 원으로 시작한 우리의 도전. 이제는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수입도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간호가 아닌 마음이 담긴 돌봄. 간병인의 형식적인 케어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동행.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닌 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길.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을 겁니다.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실버 프렌즈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끝까지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더 품격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